자, 지난 시간에 이제 변수 개념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일단 변수는 어떻게 쓴다? 변수를 여러분들이 선언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값을 넣으면 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은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그 값의 형태가 이제 데이터 타입에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10은 정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수면 여기다가 이제 정수라고, 그러니까 정수가 입력이 되면 이 A라는 변수의 타입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타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 배우시는 분들, 뭐 자바스크립트나 또는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도 제외하고 뭐 자바나 C 언어,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런 걸 명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그 값의 형태가 데이터 타입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즉 10이 정수기 때문에 그 10이 정수라는 걸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타입 A 하게 되면 얘가 타입이 A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컨트롤 F5가 실행이라 했습니다. F5 누르지 마세요. 또. 자, 그래서 int이라고 타입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논리형 데이터 타입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true라고 이런 식으로 정하면 여기다가 타입 B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뭐가 나온다? 불 타입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불은 불리언의 줄임말입니다. 불리언의 줄임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문장도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C 여기다가 안녕. 자, 그러면 이렇게 타입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온다? 스트링 str이 출력이 된다. str은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문장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뭐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변수의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이런 걸 이제 변수 정의, 변수 초기화라 했죠. 그래서 변수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줘야지만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수는 또 뭐가 된다? 재활용이라는 게 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2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A에다가 10을 넣었어도 네 번째 라인 이후부터는 A의 값이 뭐가 된다? 20이 된다. 그러면 기존 값은 어떻게 된다? 날아가고 E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이 차지하게 된다. 자, 그럼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뭐라 짓던 상관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연습할 때는 A라 짓고 B로 짓고 C로 지어도 상관없지만 실제로는 A로 짓고 B로 짓고 C로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강아지 이름, 강아지나 고양이나 키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이름도 개 1, 개 2, 개 3 이런 식으로 짓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녀 있으신 분들 또는 내가 어떤 캐릭터, 게임 캐릭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 캐릭터 이름도 이름 짓는데 10분, 20분 고민하면서 이름 지으면서 이런 거지 이름 지을 때는 A, B, C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사실 연습할 때는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 변수명, 즉 최적의 변수명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실무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변수명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최적의 변수명을 지을까? 왜냐면 그 변수명을 통해서 얘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명을 좀 자세하게 지을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걸 이어서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문제풀이를 하면서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가 보면 나이에 따른 올바른 말이 나오게 해달라. 그죠? 그러니까 age라는 변수명이 있죠. 딱 봐도 이제 이게 알아보기가 편하지 않나요? 이게 나이를 의미하는 거구나. 알아보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age라는 변수에 22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그 값에, 즉 age 값에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이 둘 중에 하나만 출력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우리 마음을 알아차려가지고 그래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성인 미성년을 출력해줄게 할까요? 안 합니다. 컴퓨터는 냉정한 녀석이에요. 컴퓨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처럼 얘가 내 마음을 읽어가지고 요즘은 AI가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만 써줘도 AI가 얘가 느낌상 하겠다라는 걸 코드를 제시해주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따로 명령해주지 않는 이상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인 미성년 둘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age 값에 따른 성인 또는 미성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조건문이다. 그죠? 자, if라는 걸 쓸 수 있는데 if가 무슨 뜻?
만약에 뭐뭐 한다면. 만약이라는 뜻이잖아요. 만약. 그죠? 만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true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걸 이제 조건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건식,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뭐라 했죠? true, false라 했죠. 그죠? 참과 거짓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은 언제 실행된다 했죠? 오직 참인 경우에만 실행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성인이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미성년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성인이 출력이 되죠. 그죠? 실행했을 때. 자, 근데 우리는 무조건 실행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따라서 age라는 값에 따라서 출력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성인은 우리가 몇 살 이상을 성인이라 하죠? 그죠? 20살 이상을 성인이라 한다. 참고로 이걸 쓸 때 여러분도 소가로 써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쓰긴 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age가 20살 이상일 때는, 자, 결과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자, 그러면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그렇죠? 값으로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요게 대입연산자라 했죠? 요거 대입연산자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비교연산자잖아요. 비교연산자. 그죠? 가끔씩 요걸 대입연산식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대입연산자는 요거예요. 요거. 자, 얘는 대입연산자니까 그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 했죠. 근데 얘는 비교연산자이기 때문에 age, 즉 22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실행하면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age가 몇 살 미만? 20살 미만일 때는 뭐예요? 당연히 미성년이죠. 탭 한번 해줘야 됩니다. 요거 가끔씩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탭을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이 녀석이 이 조건문 안에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끔씩 여러분들 요걸 처음에 배우게 되면 들여쓰기를 굉장히 안 하세요. 자, 들여쓰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파이썬도 이게 되나 모르겠네요. 정렬 단축키가 안 되네. 가끔씩 이제 정렬 단축키가 있는데 이거는 정렬하는 거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동 정렬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여튼 컨트롤 F가 아니에요. 아마 파이썬은 자동 정렬할 수 있게끔 아마 키를 다시 조정해줘야 될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알아보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미성년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미성년. 자, 그러면 age 값을 10으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둘 중에 뭐가 출력된다? 그렇죠. 미성년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짜게 되는데 조건문은 언제 실행된다? 요 안에 있는 조건식이, 요걸 조건식이라 한다 했죠.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근데 얘가 지금 10이라 했을 때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을 안 시켜주는 거고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출력을 해준다. 즉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드가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거예요? 둘 다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실행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얘도 읽어드리고 얘도 읽어드리는 거죠. 다만 얘가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출력을 안 해주는 것 뿐이고 얘도 지금 얘도 실행되고 있고 얘도 실행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조건문을 만들 때 조금 비효율적으로 실행되는 거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우리는, 그쵸.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기 원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얘도 실행되고 있다. 왜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드리는, 컴퓨터가 그런 식으로 코드를 읽어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시험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비율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1번 보기가 있고 2번 보기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제를 풀 때 1번, 2번 순으로 푼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이면 2번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번이 정답이면 2번은 체크하지 않는 구조로 우리가 변경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이따가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 조금 비효율적으로 시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느리게 실행되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됩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양립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어준 거거든요. 양립할 수 있다라는 건 뭐죠?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코드를 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복수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코드상으로만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내가 어떤 변수값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값을 출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비효율적인 것 뿐이지 잘못된 코드는 아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 요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배워볼 겁니다. 자, 이게 바로 13강의 정답인 거죠. 됐습니다.